이제 마지막 가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등기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와 멸실 등기는 가볍게 개념만 봤고요. 부기 등기 방금 자세하게 봤어요. 중요하죠. 가등기 더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100% 출제돼요. 100%. 그럼 가등기라는 게 뭐냐? 가짜 등기 그러면 안 되고, 가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이 임시다. 가건물 지어놨다, 뭐 가봉했다, 가계약했다, 다 임시로 했다는 뜻이지 그걸 가짜로 해놨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말을 가짜라고 해석하지 말고 임시로 해놓은 등기다 이렇게. 왜 임시로 하겠냐라고 했을 때요, 뭔가 보존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보존하려고 임시라는 건데, 자 그게 뭔지 책 좀 봐봅시다. 가등기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자, 가등기가 뭐냐라고 할 때 등기되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다. 여러분 중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가등기는 무엇을 보존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순위 보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물론 순위 보존이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순위 보존을 하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개념을 잡을 때는 반드시 청구권 보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청구권 보존 이렇게. 그럼 등기되는 권리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 이게 가란 뜻이잖아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 이걸 보고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합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다. 가등기 종류는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청구 보존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걸로 따로 배워요. 따로 배우고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보통 가등기라고 말할 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등기 종류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종류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 이렇게 이름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등기가 뭘 보존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가등기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순위가 보존되는 효력이 나와요. 개념은 꼭 이렇게 잡는 게 좋다. 그래서 거기 2번 가등기 종류에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법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청구권 보존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되는 권리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등기법 3조에가 등기되는 권리가 8가지가 규정돼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좀 바꿨을까요? 임차권을 여기다 쓸게요. 임차권, 용의권 먼저 4개 쓰고 그 다음에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이렇게 8개가 있단 말이에요. 8개가 등기되는 권리로 규정됩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이 권리들 중에서 등기되는 권리다 그랬으니까 이 권리들 중에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느냐? 다 됩니다. 다. 우리 생각에는 소유권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 다 돼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가등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당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가등기 될 수 있고 전세권 다 가등기 대상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돼. 누가 진짜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고 별로 없겠지. 주로 대부분의 우리가 등기부상에서 보는 거의 99% 등기는 가등기는 소유권에 가는 가등기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 나머지가 나올까? 잘 나옵니다.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정말 같은 것이 몇 번씩 나왔어요. 근데 몇 번씩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도 우리 법 규정에 있으니까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는 번등기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번등기 할 수 있는 걸 줄쳐놓고 등기법상 번등기 할 수 있는 권리로는 8개, 소유권, 지상권에서 그 8개 권리 줄쳐놓으세요. 그것들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가등기가 이런 권리에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냐면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설, 리, 변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네 가지 청구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2번에 가등기로 보존하라는 청구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되는 권리가 뭐가 있냐? 청구권 보존한다고 할 때 청구권은 어떠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등기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 권리 줄쳐주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4개 동그라미 쳐요.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해서 끊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가등기, 자 소유권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다. B하고 매매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을 한다. 그런데 이때 B가 A에게 우리 이게 지금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한 6개월 있다가 좀 넘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A가 말할 수도 있고 B가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둘 다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A가 그렇게 했다고 쳐요. A가 B를 상대로 나 지금 원래 이거 지금 당장 못 파는데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는데 한 6개월 있다 넘겨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당신이랑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B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대신에 6개월을 내가 그냥 이대로 아무 보호장치 없이 있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가등기라 대놓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B는 A에 대해서 뭘 갖고 있길래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냐? 이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한테는 돈 달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B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 B가 가지고 있는 권리, 매매로 인해서 매수인 B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해달라라고 이렇게 A한테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뭐 A가 필요하면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써진 걸 보면은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잖아요. 여기 보면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의 권리들에 대한 이 각각 권리들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전부 다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다 되고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등기되는 권리에 각종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 중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우리가 보는 거의 99% 가등기는 이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자, 그런데 그 옆에 써진 거 이 경우 청구권은 장래 확정될 것이거나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장래 확정될 것이다.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라도 무방하다. 거기 줄 쳐놔요.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거기 밑줄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맨날 집에서 놀아요. 일도 안 하고 나이는 먹었는데 다른 거 정말 다 좋은데 얘가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너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따와라. 그러면 아버지 건물 네 명의로 해주겠다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요. 뭐 했냐? 증여계약 한 거예요. 증여계약. 매매계약을 한 게 아니라 증여계약을 한 거라고. 그럼 증여계약에서 받을 자 수증자 있잖아요.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게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신에 합격을 하면 주겠다 그랬잖아.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정지조건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정지조건. 그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아들 B한테는 소유권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대신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하겠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학원에 와서 이제 어디가 강의 잘하냐라고 알아봤더니 여기 에듀윌이 공시법은 최고다 이래가지고 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청구권이 아버지한테 소유권의 청구권이라고 갖고 있는 게 채권적인 거야.
채권적 청구권이라 이게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한테 약속은 했지만 다른 놈한테 넘겨버리면 꽝 돼버리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이거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요 오늘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좀 마음 좀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가등기를 해주면 더 열심히 공부해갖고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지. 됩니다. 이렇게 정지적 공부. 내가 지금 합격을 해야 소유권 넘겨갈 수 있잖아요. 정지적 공부 청구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가 된다. 가능하죠. 시기부 청구도 됩니다. 이런 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일러요.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이릅니다. 민법에서 민법 총칙할 때 배우긴 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박혀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지 않아. 조건, 기한. 조건이 정지조건부, 해지조건부. 기한은 시기부, 쫑기부.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되지. 막 이걸 외우고 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그러지 마요. 시간 되면서 한순환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거든 이런 거. 그렇게 알게 될 내용들을 막 미리 물어보고 고민하고 머리 안 들어온다고 막 걱정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처음 한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은요. 이게 우리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지금 공부한 과정이라고 친다면 이건요. 한 4학년 때나 공부하는 내용이지 유치원 사람들이 공부할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등기로 보존하는 청구권은요. 상대적 효력만 있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 청구 동그라미만 신청 하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채권적이다라는 말은 이게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물권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A하고 B가 매매를 해서 매수인 B가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의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라면은 이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든 B는 상관없이 그 3자에게도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가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물권적이라면. 그럼 가등기 놓을 필요가 없지. A가 소유권을 갖고 있든 C가 갖고 있든 D가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물권적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밖에 못 가기 때문에 만약 A가 다른 놈한테 소유권 넘겨버린다. 그럼 B는 꽝 돼버려. 그래서 이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은요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일 걸 전제로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러면은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 한한다. 이런 말들 조금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권입니다. 종류는 4가지가 있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4가지 청구권의 기본 성질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 청구권들이 장래 확정될 것도 되고요. 시기부나 정지조건부터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써진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한 패스.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제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 가등기 신청 이제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청할 거냐 직권으로 할 거냐 그 말 따져본다면 당연히 신청해야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계약을 했는지를 등기관은 모를 테니까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해서 이 등기 들어올 텐데 그럼 공동으로 할까 단독으로 할까? B가 원한다고 혼자 할 수 있는 등기는 아닌 거죠. A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동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B 있죠. B 사람을 가등기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가등기 권리자라 그러고요. 가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A가 협조해야 되니까 가등기 의무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게 매매 계약을 했다 해서 당연히 B는 A에게 가등기 해달라라는 권리 생기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A는 B한테 가등기 해줄 의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들끼리 하기로 합의가 됐으니까 가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매매하게 뜨니까 당연히 해주고 해줘야 될 의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A가 그랬잖아요. 나 당장 소유권 못 넘겨주고 6개월 있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B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임시로 등기하자라고 했을 때 A가 못하겠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가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가등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 가등기 하고 싶은 사람 B가 가등기 권리자가 되고 협조하는 A가 가등기 의무자가 돼서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런데 이게 공동신청하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그게 올해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등기 단독 신청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하겠냐? 여러분 원래 공동으로 할 때 이제 B가 A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A가 해주면 문제가 없었을 걸 말 안 들어버려. 그럼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해가지고 판결서를 받으면 그러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당연히 아는 거죠. 공동 신청할 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 안 들어. 그럼 소송해서 판결서 가지고 단독 신청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판결을 받는 데만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가버려요. 그럼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기간 6개월인데 이게 판결 받는데 6개월이 걸려버린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갖고는 좀 곤란한데? 그래서요. 법원이 강제를 하긴 하되 정식 판결보다 훨씬 빨리 나오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제도입니다. 이 가등기를 임시로 할 수 있게 처분해 주는 명령이에요. 가등기를 할 수 있게 못하게 아니라 할 수 있게 임시로 처분해 주는 거라고. 누가? 법원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해줘요. 그러면 판결서 가지고 단독 신청하듯이 이 명령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이것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강제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이제 굳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B가 A한테 왜 등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가등기를 내가 바빠서 그런다. 그래? 그럼 너 승낙서나 써줘 나한테. 그러면 이 권리자는요 의무자 A의 가등기 의무자 있잖아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이걸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왔고 올해도 역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자 공동신청 원칙이라고 나왔죠. 가등기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번 단독 신청 예외. 자 가등기 경우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승소 판결 동그라미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거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줄치고 부동산 소재지 동그라미 지방법원에 가등기 가처명령 거기 밑줄 가등기 가처명령 이거 있을 때 이걸 증명한 정보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우리 법원에서 우리 등기법에서 무슨 관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어디에서 그 일을 하냐 그 말이거든요. 어느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냐 어느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냐 이걸 관할이라고 그래. 정해진 그 담당 지역 이걸 관할이라고 그러는데 담당 지역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야. 하여튼 등기법에 무슨 관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라고. 뭐 소유자 주소지 땡이야. 무조건 부동산이 소지하는 그걸 관할하는 등기소나 법원 이게 관할권을 가져요. 거기서 이제 이걸 받으면 돼. 세 번째 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자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밑줄 첨부하여 단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공동신청 원래 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체결하고 공동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을이 갑한테 승낙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신청 못해요. 각하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게 이전 등기가 을한테 됐을 때 이게 무효가 돼서 말소한다 그럴 때 그때요 갑이 단독으로 을한테 승낙서 받아가면 단독으로 말소 못해요. 승낙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할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외적으로 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가등기야. 가등기 때는 이때 B가 A한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왜 가등기 때는 승낙서 받은 단독을 할 수 있냐? 가등기니까. 가등기는 임시로 해놓는 거라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고요. 소유권이 이걸 했다 해서 B한테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이건 좀 완화시켜서 해석을 해줘요. 완화시켜서 특혜를 좀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것들 있죠. 이거 2번하고 3번 이거 다 지금 가등기에서만 나오는 말이지 다른 게서는 안 나와요. 이거 가등기를 할 수 있게 임시로 처분해주고 다른 등기는 안 돼요. 가처분 명령 가지고 하는 것은요 가등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서 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가등기밖에 안 돼. 왜 가등기만 가능하냐? 가등기니까 이게 물권 변동이 안 생기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충에 있는 게 있거든. 이게 여러분 가등기가 만약에 본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가등기는 안 지워요. 냅두거든. 이게 지우지 않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등기가 본등기가 안 되고요. 이 가등기가 무효가 됐어. 이제 본등기 못하기가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무효가 돼가지고 이 가등기를 말소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때 이 B 있죠, B. 그때 B를 이미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등기 명의인이라 그래요. 가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가등기 명의인하고 가등기 권리자는 같은 사람인 거지. 이 가등기 권리자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미 기록된 상태에서는 가등기 명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 가등기 명의인하고 이제 A가 가등기 의무자잖아요. 가등기 의무자. 이게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말소할 때. 그런데 이제 예외로 단독을 할 수 있거든. 이때 B가 혼자 가서 내 가등기 말소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을한테 됐어. 을한테 소유권이 됐다고. 근데 이 매매가 무효가 돼가지고 말소하려고 그래. 그때 이 소유자 을이 혼자 등기소 가가지고 내 소유권 말소시켜줘요. 안 돼요. 이게 말소가 되면 을은 소유권 잃고 갑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상대방이 있잖아. 그럼 공동으로 하는 거지. 을 혼자 가서 등기 의무자라 해서 혼자 못한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등기만 B가 혼자 내 가등기 말소시켜주세요. 그건 해줍니다. 왜요? 가등기니까 이게 말소가 됐다 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A도 B한테 승낙서를 받아가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어. 이 가등기 의무자 있잖아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한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밑에 있어요.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나 끊어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아. 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 줄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누가?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밑줄,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밑줄. 일단 거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 할 생각이 이제 없었는데 문제 풀려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 가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가등기 들어올 때 단독 신청, 가등기 말소할 때 단독 신청. 이 두 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가등기는 갑구에 써지느냐 을구에 써지느냐라고 할 때 양쪽에 다 써집니다. 소유권, 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면은 갑구에 쓰는 거고 나머지 권리에 대한 가등기면은 을구에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등기는 가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또는 을구에 실행합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면은 갑구, 나머지 권리에 대한 가등기면은 을구. 이렇게. 다음 5번 가등기에 놓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여러분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라고 할 때 이 가등기가 있다 해가지고요. B는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물권 변동 효력 없어요. 이래 놓으면 이 가등기가 있으면 이게 B가 번등기를 할 어떤 실체상의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될까? 안 됩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종국등기 효력이에요. 종국등기.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조금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가등기 따라 가지고요. 이런 효력이 진짜 있는 걸로 B한테 추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 추정된다 말은 재판 붙었을 때 입증 누가 할 거냐 문제인데 여기까지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하고요. 여하튼 가등기 따라서 이 사람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래 놓으면 A가 이거 못 팔까요?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습니다. 이게 B가 이거 가등기 해놨다 해서 A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아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가 소유권이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때 누가 소유권자냐? C가 소유권자예요. 그럼 B는 C한테 너 말소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B는 제3자에게 나 이런 거 있어 라고 대항력도 없어요. 이거에 따라서 권리는 거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팔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팔아버렸을 때 말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얘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지 할 수 있는 게 0이야 0. 아무것도 못해. 아니 그러면 그거 왜 왔습니까? 기다려봐요. 때가 돼야 뭘 하든 거든 6개월이 지나야 뭘 한다고. 드디어 얘가 때가 돼서 이제 본등기 할 때 그때 숨 한번 쉬어요. 그때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등기 상태로. 얘는. 그래서 자, 가등기 효력.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청권을 보존하는 것에 불과해서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줄쳐나요? 실체법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끊어주고 가등기 따라서 물권 변동 효력이나 대항력, 추정력, 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그라미. 뭐가 없다는 소리야. 끊어주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요 부동산을 처분할 권능을 잃지 않아요. 여기서 A가 팔아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끊어줍니다. 그 이것을 소유자가 처분해버렸을 때로 가등기 명의는요 그 말소를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청구하지도 못한다고 말소해라 이렇게.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숨만 쉬고 있다. 이렇게 인내력은 있어. 인내력. 잘 참아 얘는. 그냥 꾹 참고 있어. 그래서 가등기에는 어떤 효력이 있냐? 인내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자 이제 됐고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단 말이에요. 본등기 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지. 본등기 딱 한 번 힘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본등기 할 때 가등기권자 B가 본등기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등기 할 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동 시청하죠.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 권리자, 가등기 음자가 등기 음자가 돼서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그런데 자 이때요. 이 아까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가 버렸을 때. 그럼 이 경우에 B가 본등기 해달라 그럴 때 A한테 해야 되나? C한테 해달라 그래야 되나? A입니다. A. C가 아니야. C가 아니거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현재 소유권이 C한테 있는데. 그래도 B가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이라 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 당사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자에게는 안 돼. 가등기에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B는 C한테 권리 주장을 못 해요. 채권적 청구권이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A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랑 계약했던 사람한테 해달라 그러지 이거 제3취득자라 그러거든. 제3취득자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했던 사람한테 본등기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A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럼 주저하지 말고 소송하세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구하는데 안 들어준다 그럼 소송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가등기 본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밑줄 치고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취득자가 있을지라도 제3취득자가 아니고 가등기를 마친 당시 소유자 거기 줄 쳐요. 제3취득자가 아니고 가등기를 마친 당시의 소유자다 거기. 오케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여러분 자 이게 가등기권자가 2명일 수도 있겠죠, 그죠? 가등기권자가 B하고 C가 2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B가 2분의 1 가등기권을 갖고 있고 C도 2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B가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본등기 할 수 있을까?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2분의 1 B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B가 C 것까지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여러분 기억 속에는 아니 꼭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전원 보상 이렇게 어떤 거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B가요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고 오히려 B가 전원 명의 해달라면 안 해줘 버려.
그럼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유자는 자유롭게 자기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행사해가지고 자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권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B가 지금 2분의 1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2분의 1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 A가 갖고 있는 것이지 C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상태 소유권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이라고요. 그런데 BC가 본등기가 돼버리면, BC 본등기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BC가 갖게 되는 거죠. 즉 소유권자가 바뀌죠. 그러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 소유권까지 바꿔버리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건 못해요. 공유자라 해서 자기 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분까지 소유권을 바꾼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할 수 있지만 전원명의 본등기를 1인이 신청을 못하거든. 왜?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리거든.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어려워 죽겠다. 그럼 외우면 돼. 지가 이유. 지것만 되는 거, 자기 지분만 되는 거, 가등기 이유. 자기 지분만 되는 거, 가등기 이유라고 외워버리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헷갈리거든. 그럼 저것만 헷갈린다. 그럼 외우면 돼요. 지가 이유. 물론 설명을 아주 지금 하잖아. 왜 되고 안 되는지. 왜 되고 안 되는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외우면 된다고요. 지가 이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3번 하나의 가등기에 수인의 가대권자가 있을 경우에, 자, 수인의 가대권자 동그라미, 가대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하거나, 자, 그 다음에 줄쳐요. 일부 가대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줄칩니다. 거기다 지가 이유라고 써요. 지가 이유. 반면 일부 가대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줄치고. 그거 지금 지가 이유 쓰는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시험 진짜 여러 번 나왔어요. 되게 잘 나오거든. 이런 거. 직권만 하는 거 가능하지만 전원명의 해달라면 안 된다. 이렇게. 다음 본등기 실행 및 효력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렇게 지금 비명의로 가득 해놨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이렇게 비합할 때 이때 순위번호 안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득 해놔가지고 본등기를 한다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합하잖아요. 근데 순위번호 안 쓴다고. 그냥 가등기 때 써놨던 그 번호 그대로 이용해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수로 이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에 순위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가등기 효력할 때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인내력이 있다 그랬지만 진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효력은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순위는 가등기 할 때 소급하게 되는데 B가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실체법상의 실체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가등기 할 때 소급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B가 이 건물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 언제냐? 이때라고. 이때. 소급하는 거 아니야. 순위는 소급하지만 소유권 취득 시점인 실체법상 효력, 이것은 본등기 할 때 발생한다. 이거 참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봅시다. 2번 본등기 실행 및 효력. 가등기와 본등기에는요, 자, 줄쳐요. 별도의 순위번호 기록하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거기 밑줄. 그러므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게 된다.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소급 줄치고, 거기 소급 동그라미,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이라고 한다. 순위 보존 효력 줄치고 끊어요. 거기서 실체법 효력, 거기 동그라미. 실체법 효력은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할 때 발생한다. 밑줄. 본등기 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방금 양가로 2번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방금 제가 칠판에 설명했을 때 이 번호 안 쓰고 그냥 본등기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가등기가 있다라고 했어. 지금 가등기가 있거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A는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못하는 게 없어. 다 가능하다고. 다 가능하고, 이거 팔아버릴 수도 있느냐? 팔아버릴 수도 있어.
3번 소유권 이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전부 다 할 수 있고 이 가득에 있다 해가지고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B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다. 무슨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별 생각 없어, 그냥 있어요. 참아 그냥. 그런데 나중에 얘가 본득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본득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보다 나중에 나왔던 이런 등기들은 직권말소됩니다. 직권말소예요. 이때 이 본득기 딱 하는 순간, 이 본득기 딱 되는 순간 이것들 직권말소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거 가득 있는 걸 보고 전세 들어온다거나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또는 소유권 취득한다거나 그때 마음이 좋았겠냐고. 가득 있는 걸 보고. 안 좋았겠지. 왜 안 좋았겠어요? 이렇게 될 것이 예상되거든. 본득기 하는 순간 직권말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직권말소해요. 말소하고는 통지를 해주거든. 근데 이때 말소하기 전에 통지하냐? 말소해놓고 나서 통지하느냐? 말소하고 나서 통지해. 말소하기 전에 하냐? 본득기 하는 순간 바로 직권말소 해버리고 말소한 다음에 통지해줘요. 니네 거 지워줘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 번득기 조치. 등기관은 가등기에서 번득기 했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보존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밑줄 치고 직권 동그라미 끊어주고,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 말소하였을 때는 밑줄, 말소된 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라. 말소된 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라. 거기 밑줄 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통지해 주는 게 아니라 말소하고 나서 통지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써진 것은 지금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본득기 됐지만 말소가 안 되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순환 때 전체적인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준 이 내용 여기까지거든요. 가등기 정말 중요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진짜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가등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것 헷갈리는데 괜히 오른쪽에 거 예스 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수업 시간 했던 거 위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되면 나머지 것도 정말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예요. 올해 31회 때 문제. 가등기 때 나왔던 문제 이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땡큐하고 나온 문제입니다. 무난하게. 가등기 하나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문제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뭘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혼자 가서 내 가등기 말소 시켜달라 할 수 있다 그랬죠. 맞고, 3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을한테 한다라고 할 때, 이때 을을 가등기 권리자, 갑을 가등기 의무자라 그랬잖아요.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가등기 의무자 갑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 을이 혼자 가서 내 가등기 말소시켜 주세요 할 수 있다. 2번. 3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즉 가등기 의무자 갑이 가등기 명의인의 을 승낙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할 때 뭐가 헷갈릴 거냐면은 가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가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가등기 명의인이 누군지 그거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게 헷갈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공부를 조금 하다가 말아버린 분들은 어렵다 그러거든요. 이런 걸.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이게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누군지를 찾기 전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지. 다음에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적 권부일 때. 자, 정지적 권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존하게 가득히 할 수가 있다. 아까 네가 합격을 하면 이 건물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적 권부 청구권이라 그랬잖아요. 맞는 거예요.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등기법에서는 법원이든 등기소송이든 무조건 관할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를 했거든. X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렇게 나가야죠. 5번. 땡큐. 여러분 학생들 이거요. 정말 떼땡큐. 이건 권백번도 있어. 권백번도.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아버지 아들 그러면서 엄청나게 예를 들었던 내용이고 이런 것들 진짜 정말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등기가 쉬웠어요. 예, 땡큐하고 맞출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맞췄고 그리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책 끝났거든요. 책 끝났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좀 설명해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가압류 가처분은 제가 다음번에 하긴 할 텐데 가압류라는 것은요 돈 받으려고 할 때 하는 건데 금전채권 보존하고 싶을 때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A한테 받을 돈이 한 5천 있다. 근데 A가 안 갚아요. 안 갚으면은 이때 B는 이 5천 물론 담보가 없는 채권이라 그랬죠. 강제로라도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B는 그냥 A한테 뭘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뭐 바로 등기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다가 이때 A 소유 재산에 뭐가 있나를 찾아봐야 돼. 채무자 A 소유 재산에 봤더니 A 소유 건물이 있어. A 소유 건물. 이 건물 A의 건물이든 땅이든 자동차든 뭔 특정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가압류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이 건물에다 할게요. 여기 이 건물에다가 가압류 해달라라고요. 여기다가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은 재판합니다. 물론 신청할 때 자기한테 5천만 원 채권이 있다. 이것과 저 건물이 A 소유다. 라고 증명서를 넣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달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떼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나는 5천만 원 채권이 있고 이 건물은 A 소유니까 거기다가 가압류 달라고 신청을 해. 그럼 법원에 재판합니다. 재판해가지고 가압류 하기로 결정을 해. 결정을 하면은 등기소에다가 이 건물이 가압류가 되니까 거기다가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해가지고 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제 A가 갖고 있고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가압류 등기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것은요 금액이 채권액이야. 채권자가 B고 채권액이 써지거든요. 채권액 5억. 원인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B가 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뭐 겁을 먹고 돈을 주면 감사하는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이제 B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진짜로 이제 뭐 하냐? 진짜 돈을 더 받고 싶다. 소송해야 돼요. B가 A한테 내가 돈 달라라고요. 금전 지급 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겼어. 재판에서 A는 B한테 이제 돈 갚아라 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이때 B는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 부동산 경매시킬 수 있어. 경매시킬 수 있으면 그때 이걸 뭐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뭐 따로 시간 내면 하겠고 저는 사실 그거 안 하거든요. 중개사법 시간 할 테입니다. 한번 제가 근데 등기법 저당권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할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강제경매가 이제 기록이 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써져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고 이제 물건 팔리면 얘가 팔린 그 물건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절차로 가고, 그러면 이제 경매를 팔리면 이등기하고 이등기, 그다음에 이전 등기는 다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가 되고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됐더니 이제 이 사람이 A가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돈 갚겠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땡큐지. B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소송 안 가도 되고 경매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이제 A가 B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럼 B는 이 돈을 갚았으니까 이 가압류를 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가압류를 푼다 그래. 일반인들 보면은 가압류 푼다 이러거든요. 그때 B가 지가 말소하고 싶다고 혼자 말소 못 해요. 처음에 가압류 들어올 때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촉탁해서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말소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법원에다가 이제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제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을 해야 그래야 이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압류는요, 참고로 돈 되는 것은 다 될 수 있어. 다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등기법 첫날 할 때 설명했었거든. 이런 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가압류는 이 정도. 사실 뭐 조금 더 할 거리도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이 한 거고요. 그럼 가처분은 똑같은 구조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가처분 설명할 때 가처분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다 이 말했잖아요.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해의 청구권, 금전 이해의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라는 것이다 이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B가 A한테 예를 들었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A 소유의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럼 이미 지금 이 등기부상에서는 A 소유 등기부가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B가 A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데도 A가 안 넘겨주면은 B는 결국은 강제하려고 소송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B가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소유권 이전 소송 보고 본안 소송이라 그래. 본안 소송. 진짜로 얘가 다투고 싶으려고 하는 게 소유권 넘겨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만약에 소송을 바로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소송해 버렸다. 근데 그동안에 A가 다른 놈한테 팔아버린다. 이렇게 팔아버렸어. 근데 B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소유권 해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이겼다고 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B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본안 소송, 진짜로 다투려고 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로 A로 하여금 이걸 못 팔게 묶어놔야 되거든. 그때 하는 조치로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을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 신청 받아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진짜 B한테 이 권리가 있고 이 건물 A 거 맞느냐 확인해가지고 다 맞거든? 그럼 가처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등기소 측에다가 여기다가 가처분 등기해달라라고 촉탁을 해요. 이 가처분 등기 들어오는 거지. 가처분 등기. 이렇게. 그럼 가처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꼭 쓰는 게 뭐냐? 이게 채권자하고요 금지사항을 써야 돼요. 그럼 채권자는 여기서 지금 B잖아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이라고 해서 금지사항. 뭘 금지하느냐? 양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 이렇게 써요. 일체의 처분행위라고 써지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처분, 금지, 가처분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처분이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가처분이 들어왔다 이걸로 끝내버려. 근데 참 다시 가처분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청구 금액이 얼마다 이건 안 써요. 이것도 시험에서 2번 나왔어.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라 청구 금액을 쓰는데 가처분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쓰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압류가 있든 가처분이 있든 간에 이게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가등기가 있었을 때 못 파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으니까 A가 진짜 처분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소유권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뭐 이런 등기 하나만 아니냐? 이름도 왜 이러냐? 처분하고만 왜 금지한다 그러냐?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B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B는 A한테 이제 소송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해 달라. 근데 만약에 B가 재판에서 이겨버려, 승소해버려, A는 B한테 이전 득해라라고 판결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가처분 이후에 나온 이 3번 득기 같은 건 말소돼 버립니다. 이게 직권말소 아니에요. 단독신청 말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려하는 거야. 여기서 단독신청 말소하고 그럼 이게 단독신청해서 말소해달라고 들어오고 원래 자기한테 이전 득기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득기 해달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관 너 이겼구나 라고 알면서 알게 됐잖아요. 이 가처분 득기는 직권말소합니다. 이건 직권말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어떤 분이 좀 설명해달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써있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한 3, 4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그런데 다 설명해 드려요. 이거 애우는 것까지 다 해드려.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설명할 건데 자꾸 중간에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이래버리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전달된 내용 있죠. 전달된 내용. 전달된 내용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등기법 정말 잘하게 돼요.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전달한 내용만이라도 꼭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1월달, 3월달 정말 실력, 시간에 맞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 이 내용이요. 어려운 내용이야. 쉬운 내용 아니거든. 그리고 반드시 암기 좀 해야 되고 설명했으면 그 설명 내용을 외우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했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뭘 외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정말 딱 집어가지고 3가지 정도 외워야 된다고 딱 전달해 드린다고. 그럼 문제 풀리거든요. 여하튼 이 정도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 처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름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그러니까 처분 못한 줄 아는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려. 여기서. 여하튼 이런 것까지 나중에 싹 다 설명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마치고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